Hello, Korean people from Iquitos. Yeah. My name is Elijah. This is Carmen, my wife, mi esposa. Karma. Okay. Bienvenidos and gracias and bismillah.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Nice meeting you. See you. Bye. Bye bye. Bye bye. 안녕하세요, 토끼띠 여러분. 이번 시간은 2020년 2월 운세, 토끼띠의 2월 운세를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2월에는 토끼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기운을 되게 많이 쓰시는 모습이세요. 그런 흐름으로 많이 흘러갈 건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내 마음을 얼만큼 그 상대한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마음씀에 따라서 내 재물이 결정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겁재라는 기운이 이 2월 토끼띠 분들한테는 땅 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라이벌을 의식을 좀 자기의 어떤 성장, 사회적 성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면은 겁재가 많으신 분들이 사업가들도 많으세요. 사업가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생존하기 위한 어떤 열정적인 뭐 그런 활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겁재가 그런 느낌이고요. 그 위에 이제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 자리에는 정제가 있어요. 안정적인 재물, 꾸준한 재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천간에 이제 재물이 있다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좀 재물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들, 좀 안정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이제 2월 달에 쭉 있다, 마음속에. 근데 아래에 겁재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의 동료 관계 혹은 학생들한테는 학업을 같이 하는 이제 존재들 있잖아요. 라이벌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존재들.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 나만큼 또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근데 그게 좀 어려운, 하지만 나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하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되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좀 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와 버금가는 어떤 거를 누군가가 막 주변에서 또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겁재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이제 마음속에 저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와 비슷하거나 혹은 나보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또 이렇게 겁재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저울이 측정을 하는 거죠. 상대의 무게와 나의 무게를 측정해 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 상대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막 감지되면은 내가 더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도 더 생기고, 왜냐면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드니까. 근데 실제로는 충분히 존경은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를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좀 그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왜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나, 이런 생각을 주변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운이라는 게 또 그렇게 찾아오면은 내가 또 그 기운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기운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내가 손을 뻗으면은 혹은 내가 손을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나한테 손을 뻗어줄 사람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 타인은 그 자체로 되게 존중받아야 되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인데, 이제 나는 그 타인을 상대로 뭔가 계속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있는 그대로 좀 보이기가 어려울 때가 또 생기거든요. 저울을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벌적인 어떤 사리분별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저울이 있다면은 그 저울 위에다가 그냥 깃털만 얹어 놓자. 재고는 있는데 잴 게 없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와 타인의 관계를 1대1의 관계의 개념으로 이제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사람과 오래가는 방법이고, 뭐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족, 친구도, 관계들도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요즘은 이런 모든 관계에서 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꼭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상이라는 건 나에 대한 생각, 마음속에서 거울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가 좀 성찰한다는 차원에서의 거울을 볼 수도 있잖아요.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 경우에는 이제 나. 그게 조금 수위가 높아지면 나만 생각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꼭 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경계를 갖는데, 그리고 이제 피부 밖에도 경계들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계속 층층이 이렇게 나를 형성하는, 절대 침범당해서는 안 되고 침범해서도 안 되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겁재 기운이 있을 때 나를 중심으로 좀 보다 보니까 상대의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감시하는 게 조금 약화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신경 써 보시고, 너의 경계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니 소통을 한번 나눠 보시면, 맞아, 나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 그래도 너가 나한테 이렇게 노크를 하면 나도 한번 열어볼게. 이런 식으로 대화로 이제 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닫혀있지 않더라고요. 조금 내가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왜 사람들이 다 신한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신이 신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실제로 신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세상을 만들려면 벽돌을 쌓고 할 거잖아. 그럼 벽돌 쌓는 존재는 인간이고, 그럼 신이 뭐 벽돌 쌓는 존재한테 명령하고, 실제로 인간이 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단어에 갇히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바이고요. 그렇듯이 이제 상대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의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열려고 이렇게 다가간다면, 상대도 같이 이제 그걸 느끼고 마음을 열어준다. 이런 부분들을 잘, 그런 어떤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상대와 소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상대가 가진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경계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경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경계가 되지 않는지, 또 그 경계란 게 어떻게 계속 변화되는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타인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상처가 너무 많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그 상처가 건드려질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주고 막 눈물 흘리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또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상대 또한 너무 상처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소통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자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관계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펴보시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많이 풀리실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제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내 토대 안에서의 활동이 내가 상대의 경계를 어느 정도까지 나를 열어서 상대가 그걸 보고 자신도 열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재물운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장 상대를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겁재운이 있을 때는. 근데 또 토끼띠 분들이 워낙 지혜와 순발력 이런 것들이
겁재를 뛰어넘으려면 저는 순발력이 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하고 딱 감지하고 바로 이제 다른 어떤 상태로 딱 돌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그것을 순발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게 일종의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어떤 중력장, 그거를 뚫어내는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토끼띠 분들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힘들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내가 열면은 당연히 하늘에서 도와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사주에는 크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재물이든 관계든 크게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 믿음 갖고 2월달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너무 힘들 때는 그 자리를 조금 피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분들에게 좀 피하고 좀 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전기지를 잘 구축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좀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서 자꾸 돈을 많이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다. 뭐 자녀가 있는데 다 컸는데 자꾸 나한테 돈을 요구한다. 나도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참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먼저 내가 좀 먼저 잘 챙겨줘야 되고, 나한테 선물이 될 만한 것들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은 사실 냉정한 게 아니고 매정한 게 아니니까, 조금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시고 잠깐 좀 멀리 뛰기 위해서 좀 몸도 움츠리고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좀 충전이 되시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시면은 또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겁재랑 연결을 하게 될 줄은 제가 몰랐는데, 이 어스라는 공포 영화가 있어요. 그 어스에서 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의 가족을 대체하려는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랑 똑같아요. 근데 나랑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상에서 살았던 만큼 얘네들은 지하에서 살았고, 뭐 그러면서 마치 나의 어두운 면, 완전 마이너스 측면을, 그림자 측면을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걸 그리는 영화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이제 나와 내 어두운 면에 대한 통합에 대한 필요를 묘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를 둘로 딱 갈라놓고 이 둘이 지금은 뭔가 분열된 상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이 분열된 상태를 기피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혹은 통합할 것인가, 이런 이제 사회적인, 시대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는 영화니까 한번 보시고 뭔가 건져내실 것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토끼분들 신년 2월 달은 말씀드렸듯이 크게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잘 열고 상대를 대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운으로 앞으로도 계속 열릴 거니까 사랑 가득한 2월이 되시길 바라고요. 사랑 많이 받는 또 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월 운세는 마치겠고요. 3월 운세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토끼띠 분들 2월 잘 보내시라고 저도 여기서 페루에서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빨리 만나요. 감사합니다.